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안보에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 서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사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보 전문가가 이 당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은 문재인 정부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보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토론회 가든 뭐 가든 저한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개혁해서 지방선거 선거하고 총선 선거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도 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예.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의 발언이 논란 중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 제주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 놓았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그렇죠?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박맹우 의원 또한 우리의 시대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당시에. 예. 문재인 정부도 최대한 흔들어서 넘어뜨리겠다는 의지 같은 거죠. 예. 근데 지금 한 달 됐는데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고.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에서 90%까지 여론조사 기관 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 안팎인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야죠 뭐. 예. 항상 이런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는 건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지금 대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수는요?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도 논란 중입니다. 그제 중앙일보와 JTBC 회장이었던 홍석현 특보를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홍 특보가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청와대는 어제 홍석현 특보를 해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와 이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인가요? 네. 사이에 소송이 곧 있겠군요. 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구성할 분들의 인식은 현재 이러했습니다. 제1야당으로. 네. 다음 순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 중에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정 씨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시민권 취득 알아봐달라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정 씨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장 재청구할 때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 바로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도피. 네, 도주에 우려가 있다는 거죠. 도피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걸 밝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사실이군요. 네, 오늘 영장 실질심사 있습니다. 10시 반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민권 취득을 해서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 한국 국적을 버릴 수가 없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참. 그럼 이중 국적이 되는 건데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서 이제 강제 송환을 해버리면 되니까 실익이 없어서 포기했겠죠. 예, 돈을 13억 정도 써야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아닌 것 같고. 예. 본인들 가족의 이제 재산 보일 정도로 올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했겠네요. 어쨌든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나요? 네, 오늘 오전에 있고요. 결과는 아마 자정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뉴스 때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열렸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염려가 있어서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검 관계자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언 거부는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제일기획 관계자들을 소환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증언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삼성만이래요, 삼성만. 네, 원래. 법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다른 그 대기업들, 재벌들 재판하면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하거나 하거든요. 삼성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법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삼성 관련자들이 다 증언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상진 전 사장은 정윤아 씨 승마를 직접 지원하는데 직접 개입한 승마협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렇죠. 핵심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증언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삼성은 참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총리 퇴진론까지 불거진 영국에서 테러가 또 발생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슬람 신도들에게 차량이 돌진해서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파리에서도 샹젤리제 거리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시도가 있었던데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 런던과 파리에서 번갈아 가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미니로 다뤘던 인터뷰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정열 판사하고, 부장판사하고 관련해서. 근데 중앙도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김종배. 네, 어제 저녁에.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시지. 그래서 중앙도 의원의 반박 인터뷰는 저희가, 오늘 못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저희가 AS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어제 공방은 가정보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다, 이런 공방인데 이건 사실 법의 해석 문제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고 제가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주광덕 의원의 주장은 법원 행정처에서 판결문을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요구했고 그렇게 받았고 이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 법원 행정처는 당일 메일로 보내줬다, 이건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고, 이어서 채널A도 보도를 하고, 다 당일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법원 행정처에 요구하고, 파일을 받고, 그 다음에 보도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례적이죠. 원래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개인정보 신상에 관한 것은 바로바로 안 보내주는, 근데 이제 바로바로 보내줬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광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주광덕 의원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고, 기자회견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확보했다는 판결문 문서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수에 서로 종류가 다른 파일이 존재한다. 이게 거의 분명한 것 같은 게 어제 보도 과정을 제가 취합하다가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당일날 법원 행정처 언론에서는 인적사항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서를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는 첫날 보도할 때 인적사항이 있는 문서를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서에는 국회 제출 표시가 없어요. 다음날 법사위원들이 똑같은 문서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때 받은 문서와 언론이 보도한 문서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처가 법원 행정처 단 한 곳이라고 하면 똑같은 파일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적사항이 있는 파일과 그대로 인적사항이 없는 파일이 있는 거예요. 중앙당 의원의 주장은
본인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인적사항이 있는 걸 받았다고 하고 법원행정처는 원래 법상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가려진 채로 줬다고 하고 여기서 말이 갈리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단독 처음에 이제 TV조선이죠. TV조선에 자신이 확보한 파일을 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TV조선은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가려지지 않은 있는 파일이 보도됐고 TV조선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채널A에서 네, 그 다음 이어진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한 파일과 국회가 다음날 받은 파일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이상하죠? 주광덕 의원이 받았다는 파일은 인적사항이 있고 법원행정처가 보냈다는 파일은 인적사항이 없다고 하고 다음날 법사위가 받은 파일은 인적사항이 없고 언론이 처음 보도한 파일은 인적사항이 있고 주광덕 의원은 언론에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예. 어쨌든 최소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이 파일을 돌렸다는 얘기죠. 예.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어제 그런 조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기관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국정원의 조난 파일을 가지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실제 이게 이제 뒤에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죠. 네. 이게 왜 관심을 가질 사안이냐 하면 과거에는 정보기관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고 심부름센터 노릇을 한다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란 말이죠. 그럼 문재인 정부, 정권에 충성하느라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권도 아니고 특정 세력이나 특정 언론과 따로 결탁한 누군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이나 혹은 기관이 자체 정치를 하는 거죠. 저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좀 추적해서 따져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 자, 국회가 대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여론조사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강경화, 후보가 결국 가장 처음부터 인사 관련해서 논란했던 강경화 후보가 강경화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대치 국면이 시작됐는데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해서 모셨습니다. 리얼미터에 본인 소개해 주시죠. 권순정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예. 브리핑 시간에 짧게. 네, 일단은 사실 지난주에 네. 국민의당이 리얼미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이 있었죠? 왜곡된 설문을 동원을 해서 대단히 의도적인 기획으로 인사 관련 조사를 해서 인사 관련 정부에 도움을 주고 야당에 불리하게 기획을 했다는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경화나 다른 후보자들의 예. 그 인사 관련해서 너무 높게 나왔다. 이것은 예. 리얼미터가 편파적으로 네. 뭐 설문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보죠. 네. 언론에 보도도 됐군요. 네, 많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비난의 요지는 뭐냐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주로 발언을 했었는데요.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야당 반대로라는 표현이 야당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질문 설계를 의도적으로 편파적으로 했다? 네. 그래서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 반대로가 아니라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이 훨씬 공정한 조사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김 의원이 주장한 공정한 방식의 질문 워딩 그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임명을 했다 이미.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사전 이야기가 있군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당 반대로라고 했던 리얼미터 기존 질문 방식에서는 야당의 입장인 여야 협치를 위해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가 34%. 예. 그리고 김관영 의원 주장에 따른 질문 방식에서는 야당 입장인 응답이 3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 반대로라는 리얼미터 질문 방식이 오히려 김관영 의원의 주장과는 반대로 야당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질문에 상관없이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네. 질문에 상관없이 이 정도고 사실 김관영 의원의 질문 방식이 오히려 그 야당 지지층에게 헷갈립니다. 예, 헷갈리게 그러니까 불리하게 설명도 헷갈리는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에도 강행해야 되느냐라고 네네. 물어봤더니 그 조사에서는 56% 정도가 강행해도 된다. 맞습니다. 56%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어떻게 하냐. 네. 이건 야당의 불리한 문항이니까 네. 그게 아니라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임명을 강행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바꿨더니 네, 국민의당 항의대로 그대로 바꿨더니 강행해도 된다가 더 높게 나왔다는 오히려 거네요. 60%대로 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관영 의원에게 저희가 내일이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런 요지네요. 네, 그런 요지이고 뭐 이 다른 이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어제 실시한 그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결국 임명한 그래서 지금 국회 대치를 만든 임명 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9일에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이었죠. 예. 그때 임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임명 직후였죠. 그러니까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임명을 조사를 결국 했습니다. 해버렸으니까요. 해버렸으니까. 그로 인해서 큰 지금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선택지가 있어서 거의 이제 전후가 바뀌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조사인데요. 9일날 조사 결과에서는 임명에 찬성한다라는 여론이 62%가 나왔습니다. 임명 전인 9일에는 60%가 찬성. 예, 임명 후인 어제 같은 경우는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65%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높게 나왔네요. 예,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동일한 어떤 조사 설계로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 평가가 늘어났다고 이미 임명이 볼수 되어 있습니다. 버렸으니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뭐 기왕한 거 잘했다는 여론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핵심은 근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직접 연결해놓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네요. 네, 연결을 해서 리얼미터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국민의당과 리얼미터가 한참 싸우고 있죠.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하간 임명 자체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나 이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인사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수정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였습니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검 관계자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언 거부는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제일기획 관계자들을 소환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증언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삼성만이래요, 삼성만. 네, 원래. 법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다른 그 대기업들, 재벌들 재판하면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하거나 하거든요. 삼성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삼성 관련자들이 다 증언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상진 전 사장은 정유라 씨 승마를 직접 지원하는데 직접 개입한 승마협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렇죠. 핵심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증언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삼성은 참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총리 퇴진론까지 불거진 영국에서 테러가 또 발생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슬람 신도자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박맹우 의원 또한 우리의 시대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당시에. 예. 문재인 정부도 최대한 흔들어서 넘어뜨리겠다는 의지 같은 거죠. 예.
근데 지금 한 달 됐는데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고.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뭐 70%에서 90%까지 여론조사 기관 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 안팎인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야죠 뭐. 예. 항상 이런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는 건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지금 대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순요.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도 논란 중입니다. 그제 중앙일보와 JTBC 회장이었던 홍석현 특보를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홍 특보가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는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청와대는 어제 홍석현 특보를 해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와 이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인가요? 네. 사이에 소송이 곧 있겠군요. 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구성할 분들의 인식은 현재 이러했습니다. 제1야당으로. 네. 다음 순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 중에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정 씨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시민권 취득 알아봐달라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정 씨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장 재청구할 때 정유라 씨가 한국에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안보에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 서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사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보 전문가가 이 당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은 문재인 정부 누구하고도 대화를 안보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토론회 가든 뭐 가든 저한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개혁해서 지방선거 성공하고 총선 성공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도 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의 발언이 논란 중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 제주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 놓았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그렇죠?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 오래고 했다 바로 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도피. 네, 도주에 우려가 있다는 거죠. 도피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걸 밝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사실이군요. 네, 오늘 영장실질심사 있습니다. 10시 반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민권 취득을 해서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 한국 국적을 버릴 수가 없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참. 이중 국적이 되는 건데.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서 이제 강제 송환을 해버리면 되니까 실익이 없어서 포기했겠죠. 예, 돈을 13억 정도 써야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아닌 것 같고. 예. 본인들 가족의 이제 재산 보일 정도로 볼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했겠네요. 어쨌든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나요? 네, 오늘 오전에 있고요. 결과는 아마 자정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뉴스 때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열렸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염려가 있어서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언할